최근 3년간 어떤 표적 수사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훨씬 커지면서 드디어 정말 망하는 날이 와버린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를 추진하는 이 상황,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떻게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관되게 유럽식 독일과 프랑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을 두지 않고 사법 경찰을 지휘해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법 경찰은 직접 수사를 하되 검찰의 지휘를 받는 방식, 그것이 올바르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할지라도 공소청에 검사의 보안 수사권은 남겨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 한번 우리 황 교수님의 논리로 왜 김애원 변호사님의 그 보안 수사권 유지 주장,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논리를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소청이 생기더라도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을 주자는 의견은 공소 제기 유지를 위해서 필요 불가결하게 이제 어느 정도의 수사는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공소 제기 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리할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표현을 수사라고 표현할 경우에 그간 검찰에서 보여왔던 모습은 이것이 자칫 우회적인 방식으로 직접 수사권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럴 경우에 수사 기소 분리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사라는 표현과 조사라는 표현은 엄연히 구분되고 강제 수사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 네. 정말 검찰의 그 특수부의 직접 수사권의 폐해를 거의 몸으로 느끼면서 싸우셨던 분인데 경찰이 그런 권한을 남용할 수가 있는 것도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일 텐데 네. 그러면은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가 어떤 국민들의 권익보호 차원, 실체적 진실 발견 차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경찰은 해도 되지만은 검찰은 해도 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한번 좀 논리적으로 국민들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김종민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나라든 행정 절차나 행정 제도는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시스템이나 독일의 시스템 이런 것들하고 사실은 현재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제도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절충안으로 오면서 또 어떻게 바뀐 게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그동안 검찰제도, 검사제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최근에 어떤 단점을 내보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검찰은 경찰에 대해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경찰을 사실 수족처럼 부려오면서 군림하는 역할을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들이나 폐단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충적 수사권 또는 일부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권한을 남겨놨던 문재인 정권의 시도가 사실은 검찰을 개혁하는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최악의 경우로도 번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지난 정권을 통해서. 경찰이 주로 사법 절차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영국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IOCP 같은 영국의 경찰 통제 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사실 국가수사위원회가 어떤 부분은 그런 데를 닮아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영국식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경찰을 지금 통제하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폐지 법안의 주요 골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실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서 중수청, 공수처, 그리고 경찰 국수본 등을 지휘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국가수사위원회의 어떤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추천 절차가 국회 선출 4인입니다. 그러면은 집권당에서 최소 2인을 추천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4명을 지명합니다. 그리고 추천위원회에서 3인을 추천하는데요. 추천위원회 구성이 지금 법원행정처장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다 정부 인사들이에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공소청장,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그러면 11명으로 구성된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최소 9명이 정부 측 우호 인사들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김종민 진술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사의 핵심이 객관성, 독립성, 정치 중립성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구조라면 지금 집권 세력 의지대로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개혁의 취지나 목적에 오히려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진술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구조로 가게 되면은 현재 지금 검찰청법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개약되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이 검사 인사권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되지만 만약 이런 구조가 되게 되면은 국가수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설립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인사권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수사기관을 다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개약된 형태의 수사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